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디움 학원에서 현대고 사회탐구 1학년 연다운 김기배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스테디움에서 특한 대표 강사를 하고 있고요. 대치 시대인대랑 다원교육 그리고 이제 목동 이런 것을 좀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올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학원들 이제 현대고 사회탐구 과목을 다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학원에 제가 유일하게 2학기 기말고사까지 반을 유지하면서 데리고 갔던 유일한 강사일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처음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많은 학원에서 사탐 수업 생기는데 결국은 그게 1학기 기말되면 아예 없어지거나 2학기 가면 아예 반이 선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반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적 수강생이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특강이라든지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아마 1학년 사회탐구 과목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이제 거의 대타공이 1차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설명에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일단은 중학교에 없었기 때문에 이 과목의 성격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요새 이 사회탐구 과목이 좀 많이 홀대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과 지망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요새 현대고도 이과 지망이 더 많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과 한국사라는 과목이 단위수가 낮은 과목은 아니에요. 일단은 얘네들이 통합사회는 실제로 4단위가 배정이 되어 있고 4단위 배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4시간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원래는 법정 이수 단위가 3단위거든요. 근데 얘네들 특이하게 운영해요, 현대고는. 1학년 때 2단위를 하고 3학년 때 1단위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단위가 되는 걸 마찬가지로 1학년 때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단위랑 2단위로 운영이 되는 수 6단위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통합사회도 실질적으로는 4단위라고 돼 있는데 3단위밖에 운영을 안 해요. 왜냐면 한 단위가 수행평가로 빠져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는 일주일에 통합사회 3시간, 그 다음에 한국사 2시간, 그리고 3학년 때 1시간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과목 자체가 사실 암기 과목에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독학이 가능해요. 그런데 독학이 가능한 학교랑 독학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 난이도의 차이나 그런 것들이 큰 차이는 없는데 통합사에서 갈리거든요. 근데 현대고는 어려운 축에 속한 학교예요. 그래서 독학이 좀 불가능한 학교에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부된 자료에서 일단은 4페이지 자료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4페이지 먼저 보면은 제가 각 학교별 수업 진행 유형 이런 것들 좀 정리해놨는데, 일단은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우리 이제 사탐 과목이 수능 과목이 총 10개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사회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선택 과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과목명이 통합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여러 과목들이 있고 그 과목에서 몇몇 내용들이 좀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이게 일반사회 영역이랑 지리 영역이랑 윤리 영역으로 되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 총 몇 명이 3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학교에서 이 윤리 전공자 강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공통사회라고 해서 자격증이 있거든요. 통합사회라고 해서. 근데 이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거의 막차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공통사회, 통합사회 자격증을 가진 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제로는 이 전공자가 한 명 들어가야 해서 총 3시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보통 이분들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일반사회 선생님이 2시간 들어가고 지리가 1시간, 반대로 지리가 많은 학교는 지리가 2시간 들어가고 일반사회 1시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럼 윤리 영역은 물론 전체 통합사회 과목에서 비중이 20%쯤 되는데, 근데 왜 여기 윤리가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가르치면 사실 이거 굉장히 그냥 교과서에 기반해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통합사회가 교과서 내용만 보면은 진짜 쉬워요. 교과서대로만 내면요 그냥 다 100점이거든요. 학교에서도 등급 산정이 안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상대평가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강구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학교들은 사실 윤리가 비전공자가 들어서 가르치니까 윤리 내용이 되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리 전공자가 있는 학교들은
한 명 한 명 한 명 들어간다는 거고, 그럼 각자 전공 영역이 선생님이 들어가서 가르치니까 자기가 내고 싶은 거 막 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현대고가 예, 그렇죠. 다 들어간 학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유형의 학교들이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해요. 왜냐면은 보통 윤리 전공자들이 안 들어간 학교들 윤리 문제를 그냥 대충 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전공자 한 명 한 명은 다 들어가시니까 상당히 문제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축이 나오는 학교다. 그래서 보통 여기 나와 있는 현대나 중동이나 진성이나 이런 학교들이 통합사회가 좀 소위 말하는 지뢰같이 나오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 난이도 학교나 쉬운 난이도 학교를 이제 정리해 놨잖아요. 이 학교도 되게 쉽게 나와 있죠, 통합사회. 실제 여기는 뭐 만점 맞아야 1등급이고, 뭐 100점짜리만 30명씩 나오고 그래요. 이게 좀 학교마다 온도 차이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현대부는 솔직히 좀 독학이 불가능하게 나오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몇 페이지로 가시면 되냐면은 6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현대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특징을 좀 정리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는 교과서로 수업을 안 해요. 교과서 자체, 성학생 교과서만 보면은 정말 내용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조금만 시간이 들어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로만 내면 말씀드렸지만 애들 다 가르쳐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부교재를 써요. 얘네 학교가 국어도 부교재가 있고, 수학도 부교재가 있고, 영어도 부교재가 있고, 다 거의 교과서 남은 학교예요. 다 부교재 따로 사라고 할 거야. 2, 3초씩 주고. 근데 얘네들이 통합사회가 A 영역이랑 B 영역이랑 C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 영역은 일반 사회 담당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A 영역은 윤리 선생님이 들어가고, B 영역은 지리선생님이 들어가는데, 통합사회 A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없어요. 통합사회 A 선생님은 부교재가 아니라 그냥 쪽프린트로 나가고 가끔 이제 교과서 보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윤리 A 파트에서 문제를 막 어렵게 내시지는 않는데, 근데 가끔 한 문제씩을 오버하세요,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이게 4번 문제, 5번 문제였는데, 그게 윤리 문제가 벤다이어그램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정답 오류 시비가 있어가지고 좀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전원 정답을 하냐 마냐 하다가 결국에 학부 선생님이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그냥 원래 했던 정답 4번으로 가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좀 윤리 선생님이 약간 좀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상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등급을 다루는 문제는 안 되고, 사실. 그래서 윤리가 그래도 따로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뭐 등급을 구별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긴 해요. 이제 그 현대고 내에서는. 근데 이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리가 정말 지뢰같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독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지리가 크게는 네, 우리가 원래 수능 과목에 한국지리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통합사회 파트에 들어가 있는 한국지리 내용은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학교 선생님도 여기도 그냥 대충 가르치세요. 근데 이 학교 선생님이 어디로 애들을 조지냐면은 세계지리로 애들을 조져요. 보통 이제 이 세계지리 통합사회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내시고 아예 구별된 내용이 뭐냐면은 수능 세계지리 내용이 수능 세계지리 내용. 그리고 보통 그냥 수능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갖다 박아 넣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의 수업에서 그러면은 수능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심도 있는 수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대충 가르치세요. 근데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를 다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거래요,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물론 1학기 때 욕을 많이 먹으셔가지고 2학기 때는 좀 문제를 쉽게 내시긴 했거든요. 통합사회를. 근데 1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 막 반에 막 40점, 60점 흔했어요. 40점, 60점. 그 정도로 애들이 이제 완전 쇼크를 받았거든요. 막 80점대 막 후반 나와도 2등급 나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통 3개 틀리면 1등급이었긴 해요, 중간고사 때. 그 정도로 1학기 중간고사 때 애들이 엄청 이제 충격을 먹은 건데, 근데 애들이 다 어디서 이제 박사가 나냐면 여기서 박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실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냥 뭐 대충 하셨는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엄청 힘들어 했어요. 근데 이게 올해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매년 있어오고 이게 바뀌지 않는 그런 틀이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애들이 통합시를 많이 포기했죠. 그래서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엄청 이제 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통합사회 시험 애들이. 이렇게 잘 보는 애들은 100점 만에 맞아요. 근데 아예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애들이 이과를 많이 진학하다 보니까 뭐 저도 이과 갈 건데요 이런 식으로 통합사 한국사 아예 놓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통합사 한국사 내신 경쟁에서 조금 경쟁이 덜해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나오는 그런 거고 대부분 애들이 중간고사 공부하고 안 나오면은 아 저는 이과 할 건데요. 뭐 저는 정시할 건데요. 벌써부터 애들이 정시 안 돼요, 지들은. 좀 답답하거든요. 데려다 놓고 뭐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게 당장 결정한 문제 아닌데 애들이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좀 커졌어요. 특히 사회탐구, 특히 이게 한국사랑 통합사에 관련해서. 근데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몇 단이 5단이에요, 5단이. 이게. 물론 과목이 2개고 합치면 5단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민폐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학교 등급을 깎아먹는 그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경쟁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치고 나가는 거는 쉽고 오히려 이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항상 어렵게 내세요. 일단 보통 현대고 통합사에서 1등급을 바라는 가장 중요한 큰 틀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지리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화법이랑 경제 파트가 있는데 이게 올해는 좀 쉽게 되셨어요. 올해는. 작년, 재작년은 여기서도 그냥 막 엄청 어렵게 됐거든요. 특히 원래 현대고가 경제가 어렵기를 정말 소원한 학교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뭐 문과형 학생들이 보통 이제 2학년 때 경제를 택하는데 현대고 2학년 경제가 원래부터 이제 어렵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테스트 했던 그런 분위기를 학교생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그 1학년 우리 통합사에도 경제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5단원에. 근데 여기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하도 이제 욕을 많이 먹으니까 올해부터는 여기를 조금 난이도를 낮춰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경제 자체를 좀 어려워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세계지리만 잘 배워낸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세계지리에서 가장 어렵게 다뤄지는 부분이 이 기후 파트예요. 기후 파트고 이게 통합사의 단원으로는 2단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언급은 안 할 건데 제 자료 2페이지에 제가 통합사의 모든 단원표랑 그 다음에 올해 현대고가 어디가 시험 범위인지를 제가 다 정리해놨거든요. 거기 되게 돌아가셔서 뭐 난이도도 저건 거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그냥 참고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설명할 건 아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은 애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기후 2단원 파트고 이게 1학기 중간고사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다른 학교도 1학기 중간고사로 끝나요. 근데 현대고는 우리가 이제 캐페인의 기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열대기후, 온대기후, 전조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있잖아요. 이걸 1학기 내내 배워요. 1학기 내내 배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어렵게 하겠다. 순서로 내겠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배우지도 않는 내용들이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캐페인의 기후 부분까지랑 열대기후까지가 시험 보였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건조기후, 냉대기후 다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주장은 뭐였냐? 캐페인의 기후를 다 배웠잖아. 근데 그냥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학원 수업 들은 애들만 점수가 달랐어요. 그때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12명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잘 본 애들이 무대 들었는데 한 7명 정도가 90점대 났거든요. 저희 반에서. 근데 이게 선행을 들은 친구랑 안 들은 친구. 그리고 이제 제가 현대고 애들은 또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원에서 들었던 애들도 제가 이제 세계적인 빡세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걔네도 연락 왔어. 선생님 덕분에 뭐 점수 잘 나왔다고. 그래서 저 선생님 들었던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사회를 준비시켜줄 생각이 있으시면은 방학 때 선행이 좀 필수라고 봐요, 사실상. 왜냐면 왜 필수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학교 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어머님들 선택하세요. 방학 때 들으실지, 학기 중에 들으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애들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영수가 약한 친구들은 뭐 방학 때 국영수를 좀 올인하고 상고에 시간을 쓸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선행을 하던 뭐 학기 중에 듣던 뭐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현대고 설명에서는 통합사회 때문에도 웬만하면 방학 해놓으시라. 왜냐면 얘네들이 국영수가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 쫓아가는 건 힘들어요. 학기 중에. 실제로. 왜냐면 저도 이제 해보면서 보면 애들이 이제 영어 수학이 너무 힘들어서 통합사회 때는 학원 다닐 여력이 없어요. 해가지고 1학기 중간에서 기말 넘어갈 때 몇 명이 그만뒀어요. 저 혼자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특강을 시작했거든요. 뭐 2회 특강, 3회 특강. 근데 그 2회 특강, 3회 특강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가 되는 애들이 들어와서 들으면 너무 좋은 수업이에요. 자기 주도.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기말고사도 중간고사도 특강이 한 10명, 5명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3, 4명 100점 나오거든요. 한국사 통합사에. 걔네들 자기 주도가 되는 애들이고
공부가 된 애들인데 너무 자기가 체력이 후달리고 하니까 자기는 그냥 좀 이렇게 특강으로 할게요. 영상으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간고사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봐요. 이게 비단 제과목뿐만이 아니라 국어들 워낙 수학이죠. 왜냐면은 중간고사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적이 나와야 애들도 재미가 붙어요. 공부에.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은 1학기 중간고사 때 다 상중하가 애들이 서열이 딱 서시잖아요. 웬만하면 잘 안 변해요. 웬만하면 잘 안 변해요. 변하는 타이밍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갔다면 변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안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몇 년 전 얘기지만 순명여고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너무 이제 막 바닥에 있던 애들이 막 튀어 올라가니까 말도 안 돼. 그만큼 한 번 딱 잡히면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자사고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승부처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목 자체가 조금 이제 후순위를 밀리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차피 1학기 중간고사 때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1학기 중간고사의 가장 승부처는 여기에요. 여기 말고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선언을 해놓으시는 게 생각보다 좀 이제 앞으로의 수업 계획이나 여러 가지 좀 내신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좀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사실 설명회에서 막 제 수업 들으려고 막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현대어 같은 경우는 좀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중에 좀 포기하는 애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방학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교정을 해주시면은 좀 이제 3월 달에 좀 수업 계획이나 강의 계획을 세우실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인데 한국사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 현대과목사가. 근데 애들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뭐냐?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예를 들면요.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통합사가 더 어려웠어요. 강사의 시험에서는.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리고 한국사가 진짜 쉬웠어요. 이 현대과목사 같은 경우는 그 애들이 공부를 왜 안 하냐? 현대과목사는 철저하게 교과서 위주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니 안 외웠니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 막 지문이 바쁜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시험 학생들 뒤로 밀리는 거고 참 재밌는 거는 얘네가 수학이랑 같은 날 거예요, 한국사를. 네. 올해도 계속 그랬어요. 항상 수학이랑 같은 날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수학하느라 정신 없는 거죠, 그 전날에. 수학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사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보기 나이가 쉽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학교 수업만 따라가도 90점 이상 나오는 과목인데 얘는 막 80점대 막 수두룩하고요. 막 60점 수두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는. 한국사 공부를. 애들이 전략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쟁이 심하지 않으니까 좀만 공부하면은 금방 1등급을 안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제가 설명 다 써놨지만 결국은 교과서를 다 외웠니 안 외웠니예요. 교과서를 다 외웠니 안 외웠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도 수요일반이 아예 현대고 특화반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교과서로 수업을 원래도 이제 그 학기 중에 그렇게 하지만 아예 교과서로 수업을 해요. 이게 실제로 쓰는 게 교재거든요. 학교 교과서예요. 그럼 제가 이제 빈칸, 주물캐를 빈칸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문장에다 밑줄 그어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얘네의 출제 원리가 뭐냐면 철저하게 교과서 위주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떼다가 선택지로 만들어요. 근데 그대로 하면 애들이 또 이제 맞추기 쉬울 수 있으니까 조금씩 변형을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애들한테 야 이거는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키워드를 다르게 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3민 증식 계획이면은 3민 증식 계획의 키워드를 그대로 안 주고 요거를 뭐 수리조합을 설치할 때 이런 식으로 풀어서 던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선생님 스타일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은 실적으로 애들 쉬워하고 아예 한국사는 테스트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던져줘요. 빈칸 채워. 테스트 빈칸 채워요. 빈칸 채워. 교과서 빈칸 채우기. 그게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어쨌든 간에 나와서 수업 듣는 애들은 시간을 절약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이거 혼자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문의가 왔냐면은 이 자료만 살 수 없냐.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막아놨어요, 사실. 이 문의는 진짜 엄청 많았어요. 한국사 자료만 사고 싶은데요. 그럼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냥 그러면은 수업료를 내시고 자료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안 가져가시잖아요, 원리들. 예, 근데 사실 이런 요청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한국사는 특히 올해 자료만 팔면 안 되냐. 근데 일단은 다 잘랐거든요. 앞으로 그럴 생각은 저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료 자체가 이제 좀 아이들에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마찬가지로 방학 때도 어차피 얘네가 2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보통 조선 후기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얘네는 고려나 조선 전기까지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방학 내내 한국사를 열심히 그냥 교과서를 외우자.
그래서 아마 3시간 반 수업으로 구성이 되는데 통합생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어차피 한국사 많이 안 나가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한국사는 뭐 일주일에 1시간 정도? 3시간 반 수업이니까 이거 거의 2시간 반 정도로 통합사에 조금 제가 많이 또 올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업 계획은. 그래서 이제 액츄얼리 나가고 이거 학교 부교재예요. 질이 부교재인데 통합생 B 부교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전 자료를 쓰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얘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통합사의 교과목에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수능에 나올 수능 특강 결국은 세계지리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걸 막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이제 앞으로 가시면은 이 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뭐 이제 뭐 단원의 뭐 내용들은 제가 뭐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1학기 중간 보시면은 그렇죠. 이게 뭔지 거예요. 이게 세계지리 이게 여기서 결국은 달리는 거고 1학기 기말 보시면은 여전히 물려 있어요. 세계지리가 여전히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경제가 여기 5-2 기회비용 경제가 물리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은 1학기 기말에서 경제가 끝나거든요. 근데 굳이 또 경제를 2학기로 넘겨요. 근데거는 그래서 2학기 중간 때는 오히려 세계지리 쉬워졌어요. 2학기 중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지리가 쉬웠어요. 여기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이번 2학기 기말 때 다른 건 다 쉽지만 여기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이 부정에서. 그러니까 항상 세계지리가 문제거든요. 경제는 여기 좀 5-4가 걸리긴 하지만 되게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내용은 쉬웠고요. 결국 현대고 통합사의 가장 중요한 큰 틀은 세계지리나 경제를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문제는 이게 독학으로 안 되게 나와요. 얘네들은. 나머지는 다 독학으로 되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애들이 수업을 들으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게 이제 올해죠 올해. 근데 거의 늘 항상 비슷하게 갔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온대기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내만대를 기말에 나왔었어요. 재작년에는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큰 틀은 뭐 그냥 결국은 여기는 세계지리를 극복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세계지리는 그러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잠깐 좀 설명드리면 한국사는 5페이지 있습니다. 5페이지 가시면 일단은 한국사가 좀 변동이 있었죠.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단원이 4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역사가 전근대사 위주로 배워요. 근현대사는 거의 안 배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교 때는 전근대사 75회, 근현대사 25회예요 지금. 근데 어디 학교생들이 이제 중학교 역사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거의 근현대사 안 하시거든요. 거의 선생님들이. 전근대사만 배우고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이제 총 단원이 4개거든요. 전근대사가 있고 1단원에. 그리고 전근대사라는 게 선사시대부터 저 후기까지예요. 그럼 거의 이제 1900년대, 거의 2000년 가까이 역사가 한 단원에 80페이지 우겨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 역사를 좀 공부를 했던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 그냥 놀았던 애들은 그냥 힘든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시대가 나가버리니까. 애들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잠깐 졸았거든요. 졸을 때 고려 시작했는데 일어났더니 뭐 조선이에요. 뭐 이런, 이제 막, 힘들어하는 그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또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근현대사를 거의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근현대사를 막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애들이 교양으로도 초등학교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춰진 애들은 사실 한국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애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얘네들 올해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학기 중간도 고려까지밖에 안 나오고, 1학기 기말 때는 뭐 2단원 중간까지 안 나가서 다볼미계부터까지.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때도 그냥 옹택 중간까지 안 나갔어요. 얘네가 이제 중간 2학기 5월 같은 경우는 시험을 되게 일찍 보기로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밀려가지고 도주각 진짜가 나와가지고 아예 밀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꼬인 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찍 한 경우도 많이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2학기 기말 때 끝까지 터진 거죠. 왜냐면은 3단원이 가장 어렵거든요, 지금 한국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 1학기 때는 한국사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할 이유는 그냥 너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근데 어차피 현대고는 2단계밖에 안 나가니까 지도를 빨리 막 못 빼요. 어차피 얘네들은 3학년 때 1단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4단원, 즉 현대사 파트를 3학년 때 하거든요. 항상 늘 그랬거든요. 얘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한국사로 좀 걸치가 큰 거는 2학기 때인 거지 1학기 때는 그렇게 걸치가 큰 정도는 아니다. 근데 결국은 얘네들이 통합사, 1학기는 통합사이기 때문에 2학기는 한국사 때문에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오늘 이제 유의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현대고 같은 경우는 좀 독하기 어려울 수 있는 학교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원래 어린이들 설명할 때 그냥 방학 때 들으시던가 1학기, 그러니까 이제 학기 중에 학교별 예시로 들으시면 합시다 하는데 근데 이 학교가 국영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애들이 좀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해본 애들 혹은 공부력이 좀 있는 애들은 막 그러한 여러 가지 뭐랄까 그 좀 짜여진 굉장히 꽉 짜여진 스케줄도 그냥 잘 버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애들이 특히 중학교 이제 올라가지고 막 공부를 하면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방학 때 미리 해놓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뭐 설명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수업을 다 촬영을 해요. 그리고 촬영하고 나서 이 길에 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리고 한번 올리는 영상을 내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하는 친구들한테는 다 링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방학 때 툭하면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학기 때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링크를 살려놓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잘 안 했던 거긴 한데 올해부터 현대고도 이제 뭐 2회 특강, 1회 특강 이런 걸 열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특강은 사실 제 수업을 한 번쯤은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방학 때 들었는데 뭐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내비반을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 위한 AS 형태로 이제 1회 특강, 2회 특강 열어서 좀 제가 이제 대비를 시켜줄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도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